내가 선명해지는 한 단어의 힘. Your one word. 앱은 카마이클 지연, 김고명 옮김, 한빛 비저 출판사. 지연이 앱은 카마이클. 그는 구독자 193만 명 이상을 보유한 미국의 유명한 유튜버이자 에번 카마이클닷컴을 운영하는 사업가다. 또한 자신의 본질을 담은 한 단어, 믿는다, 빌리브를 공유하는 리더십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19살 때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회사를 세우고 나중에 매각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쓴맛을 여실히 맛보았다. 10만 달러의 연봉을 거절하고 창업으로 성공하고자 했지만 한 달에 고작 300달러를 벌면서 버텨야 했다. 좌절에서 벗어난 원동력은 자신의 한 단어, 빌리브를 발견하면서다. 그 누구에게라도 자신이 일하는 이유와 사업의 방향을 한 단어, 빌리브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사업은 회복되었고 성장하였다. 그리고 유튜브의 인기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존슨 에드 존슨을 비롯한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었고 전 세계 30여 개국의 고객을 확보했다. 또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그와 같은 창업자들이 5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영화배우 제시카 알바와 공동대표인 크리스토퍼 게비건이 운영하는 어니스트 컴퍼니, 리차드 쉐리단이 운영하는 멜로 이노베이션 등의 기업은 지금도 그와 한 단어의 힘에 대해 토의하고 미래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를 통해 한 단어의 힘을 깨달은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한 단어 찾기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에번 카마이클은 이들을 빌리브 팀 또는 빌리브 네이션으로 지칭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신념을 공유했다. 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보면 한 단어를 공유하고 이를 확장해 나가는 세밀하면서도 거대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현재 10억 명의 창업가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창업자들의 멘토 역할, 크리에이터, 강연,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당신을 말해주는 하나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를 찾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라. 출발점은 당신의 본질이다. 당신의 본질이 담긴 단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당신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헷갈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의 단어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서문. 꿈을 현실로 바꾼다. 당신의 한 단어가.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만약에 당신이 이제껏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룰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붙잡겠는가? 그냥 날려버리겠는가? 에미넴, 다수의 히트곡을 배출한 래퍼. 내가 에번한테 큰 돈 들인 거 알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비행기상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껌뻑 죽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행사의 개막을 알기 위해 무대에 오르기 2분 전 주최측 관계자가 내게 한 말이다. 응원 한번 살벌했다. 말레이시아 소셜미디어 워커는 초대행 행사였다. 행사장으로 들어서자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활한 홀, 거대한 무대, 휴양한 조명, 고급 시청각 장비, 곳곳에 카메라, 홀을 가득 채운 의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었다. 그렇게 긴장이 되긴 또 오랜만이었다. 에미넴의 가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싶지 않았다. 시자에 쏘는 피로를 극복하려고 프라푸치노로
카페인과 당을 때려 부은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관계자에게 말했다. 걱정 말아요, 놈은 잘할 테니까. 나는 내가 찾은 광렬한 비법, 내 인생과 사업을 변화시키고 또 내게 그것을 소개받은 사업가들의 인생과 사업을 변화시킨 비법을 이야기하려 말레이시아에 와 있었다. 하지만 노문이 걱정할 만도 했다. 노문은 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연수를 요청했다. 그는 내 열정을 높이 샀고 내가 그 열정을 그 나라 사업가에게도 잘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랐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MSMW 역대 최다 관중과 전 세계의 온라인 시청자 앞에 나서야 할 시간이었다. 객석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인사와 그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마케팅계의 영향력자가 앉아 있었다. 내가 제대로 못하면 쓸데없이 캐나다 유튜브를 주역으로 초청해서 행사를 마쳤다고 노문이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게 뻔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실로 갱이로웠다. 나는 무대에 서서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킨 한 단어의 비밀을 이야기했고 천중은 내 말에 흠뻑 빠져들었다. 여기저기서 격정적으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연수는 트위터로 말레이시아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실시간으로 트위터 상황을 보여주는 대형 화면은 너무 빨리 업데이트되어 읽을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나를 기다렸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나는 불과 1시간 만에 무명인에서 초특급 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날의 백미는 무대에서 내려와 노문을 만났을 때였다. 입꼬리가 귀에 걸린 그는 내 손을 어스러질 듯이 아프게 쥐고는 놓을 생각을 안 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에서 나는 당신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최악의 시기도 버텨낼 힘을 주는 한 단의 비밀을 나누고자 한다. 내 생의 최악의 날, 나쁜 인생은 없다. 나쁜 순간만 있을 뿐이다. 레지나 브렛,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작 칼럼니스트. 데니 나 그만둘래.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때껏 내게 중요한 일은 절대로 중도에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내 부모님은 내가 카스트릴리가와 카마이클가의 후손으로서 뭐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동업자에게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더는 안 되겠다고 그만 발을 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저녁을 먹으러 부모님 집에 들렸다가 2층에서 데니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1년은 정말로 힘들었다. 10만 달러쯤 되는 연봉을 주겠다는 영입 제안을 뿌리치고 사업에 매진했지만 한 달에 고작 300달러를 벌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친구들이 생일을 기념해서 모이자거나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도 거절해야 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상은 저녁값 20달러를 감당할 형편이 안 됐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는 말을 하자니 너무 수치스러웠다. 그들이 선망하는 일자리를 마다하고 사업가로서 꿈을 이루겠다던 나였다. 그런데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이 한심한 사기꾼으로 느껴졌다. 동업자 데니가 내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우리는 향후 진로에 대한 전망이 달랐다. 나는 가진 수를 다 썼지만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공부, 스포츠, 피아노 등등 하면 안 되는 게 없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사업은 적먹던 힘까지 다 쥐어 짜내고 깨어있는 시간을 모두 쏟아 바치고 수중의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어 넣었는데도 영 신통치 않았다. 절망적이었다.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자신감이 변기통에 처박혔다. 그 정도면 됐다 싶었다.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만뒀다. 그리고 울었다. 주체가 안 됐다. 눈으로 코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를 만큼 심하게 울었다. 원래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닌데 그때는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내가 믿는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것만 같았다. 우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어머니가 내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셨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안 들렸다. 그럴 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오기를 소망했다. 다시 일었을 때 영예로운 자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자다. 공자,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 유교의 창시자. 이튿날 일어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인생을 바쳐서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만약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만약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만약 내게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금방 답이 나왔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다시 사업으로 복귀하고 싶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은 쉽게 그만둘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라면 인생이 던지는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그 일을 계속할 길이 열린다. 나는 나중에 그때 만약 하루만 더 버티고 회사를 운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속으로는 언젠가 사업으로 복귀할 날만 기다리지만 실상은 직장생활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 헤어나올 가망성조차 희박한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았다.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내 안에 낙천주의자가 눈을 떴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풀릴지는 알 수 없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었다. 벌이라고 해봐야 월 300달러가 전부였다. 그래도 나는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야만 했다. 옷을 갈아입고 도시락을 싸서 내 행편으로는 날마다 올리브유에 통조림 콩과 허브를 버무린 샐러드가 최선이었다. 평소처럼 동업자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작은 아파트가 우리의 본사였다. 그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는 방에서 나는 주방 식당에서 일했다. 가는 내내 심란했다. 전날 저녁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놓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다. 나를 배신자나 도망자라고 부를지도 몰랐다.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었다. 그나마 어색한 대화라도 나눌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래도 일단은 부딪혀 봐야 했다. 그가 문을 열고 가만히 나를 바라봤다. 나도 그와 눈을 맞췄다. 뜻밖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바로 업무로 복귀했다. 그는 그 사업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알았기에 내게 큰 아량을 베풀었다. 그렇게 바닥을 친 나는 이제 박차고 오를 추진력을 찾아야 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 흔히 위기라고 부르는 기회의 순간이 찾아왔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서 최대한 많은 일을 하라. 위기 속에 막강한 변화의 추진력이 잠재해 있다. 앤 멀케이, 제록서 전 회장 및 CEO.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바로 당신에게 추진력을 주기 위해서다. 나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왔다.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고 살던 내가 나중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존슨 앤드 존슨과 계약을 맺었다. 우리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고객을 확보했다. 나 그만둘래 라고 말한 지 3년 만에 회사를 비워서 매각한 나는 또 다른 사업을 벌이고 투자를 하고 모험을 감행했다. 하마터면 망할 뻔했던 내가 감사하게도 성공한 것이다.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스타덤 중 80%가 망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회사 때문에 눈이 퉁퉁 붙들어 울어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자신에게나 동업자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해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자신감을 잃고 이 정도 성과로는 한참 부족하다고, 이 정도 벌이로는 한참 부족하다고, 이 정도 영향력으로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해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사업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업가를 만날 때마다 나는 부모님 집에서 꿈이 산산조각 났던 그날 저녁, 사업에 온 정성을 다 갖다 바치는데도 도대체 왜 추진력이 붙지 않는지 답답해 하던 그때 완전히 길을 잃고 나 자신이 희망도 없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을 떠올린다. 당신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사학가에서 영혼의 자양분을 얻는다. 당신이 어떤 중요한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당신과 마주 앉아서 혹은 채팅이나 이메일 화상통화로 온종일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내 삶의 일부다. 누가 나에게 100만 달러를 줄 테니까 다시는 사학가와 말을 섞지 말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 돈을 받지 않겠다. 나는 당신과 피를 나눈 동지다. 하지만 내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당신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루도 24시간이다. 내 개인적 목표는 평생 10억 명의 사학가를 돕는 것이고 설령 내가 당신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더라도 부디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추진력, 지침, 자신감을 얻어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학가 인생을 일구면 좋겠다. 당신의 한 단어를 찾고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사학가로서 당신의 꿈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꿈이 있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월터 디즈니, 사학가, 만화가, 성우, 애니메이션 제작자, 영화 제작자, 월터 디즈니 컴퍼니 공동 창립자. 당신의 한 단어에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에 실린 아이디어를 활용해 무려 수십억 달러의 연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었다. 꿈을 실현하는 데 그것들이 사용했고 당신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성공의 공식을 이제부터 공개하려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이렇다. 루이스 트란 1쪽짜리 사업 구상으로 총 매출 1000만 달러를 돌파한 비결. 크리스토퍼 캐비건 이 설립 3년 만에 어니스트 캠프니를 연 매출 수억 달러, 펜과 같이 10억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비결. 디라즈 판데이가 사람들이 굳이 입에 올리려 하지도 않을 만큼 재미도 매력도 없는 업계에서 연매출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을 일군 비결. 이들 외에도 많은 사학가가 자신의 한 단어를 이용해 굵직굵직한 문제를 해결하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자신의 한 단어를 찾고 활용하기 위해서 꼭 돈이 많아야 하거나 유명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연매출 수십억 달러를 올리는 기업을 만들 생각까지는 없을지도 모른다. 거저 가족을 부양하고 빚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벌이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의 한 단어는 50억 달러를 벌려고 할 때뿐만 아니라 5천 달러를 벌려고 할 때도 똑같이 힘을 발휘한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아이디어 발굴하기, 첫 번째 고객 찾기, 창업 미천 마련하기, 입소문나는 캠페인 만들기, 미디어에 관심 끌기, 엔젤 투자자와 벤처 캐피탈의 투자받기, 중요한 협력관계 맺기, 국제적인 기회 만들기, 첫 번째 지원 착용하기,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문화 조성하기,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등. 내가 지금 소개하는 이 기법을 이용하면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가 한결 쉬워지고 꾸준히 의욕이 유지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메시지를 대신 퍼뜨려 줄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다. 출발.